과학의 발달과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우리 미용인들에게 수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우리 모발의 변화에 따라서 참 좋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될 것이고, 또한 매스미디어의 발달들은 고객들의 니즈가 다양해졌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 제품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그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 미용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또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죠. 매스미디어는 수많은 유행 매체들을 파생시킴으로 인해서 예전에 몰랐던 그런 패턴들을 고객들이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미용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용사들은 과연 그 고객들의 니즈를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매니큐어의 발달은 또 다른 우리 미용사들에게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매니큐어, 헤너, 그리고 산성 코팅, 다 똑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지껏 이런 것들이 큰 유행의 이 어떤 병계처럼 여겨졌다라면은 이제는 이 패턴을 바꿔 나가야만이 우리 미용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니큐어나 코팅 또는 헤너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한다라면은 더 막대한 시간과 또 자금과 또 고객들과의 트러블이 발생이 되겠죠. 이것들을 제거하기 이전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 간다라면은 좀 더 폭넓은 스타일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여지껏 매니큐어나 헤너 그리고 그 여타 것들을 남용을 하셨다라면은 이제부터는 그 수를 줄여 주십시오. 줄여짐으로 인해서 우리 미용은 발전하게 되십니다. 발전을 한다라는 것은 고객들의 요구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매니큐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자랑스러운 미용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실제 미용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염색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것이, 어느 손님이 오셨든지 간에 그 손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발을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모발 진단하실 때는 필연적으로 꼭 탑 부분 그리고 사이드, 백을 하시라고 그랬죠. 이 하실 때에 분명하게 이 매니큐어의 그 색상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녹색으로도 보이는 경향이 있고, 또 파란색도 언뜻 보여지고, 또 검정색도 보여지는 이런 참 난해한 머리카락인 것 같아요. 이런 머리카락을 가진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이 무엇인가? 과연 탈색제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시술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탑 부분 어느 상태가 되어 있는지, 신생부와 기연부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탑 부분은 이 자외선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많이 퇴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모발의 중간으로 갈수록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 부분부터 그 매니큐어에 이 얼룩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조금 까탈스럽고 까다로운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손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과연 탈색제를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드 부분은 그와 같은 패턴이 남아있는데 이쪽 백 부분을 올수록 매니큐어의 잔재들이 이 신생부 한 5cm 정도부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제거하고 또 통일성 있게끔 해나갈 수 있는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간차로 두시고 이 시술을 했지만은 이와 같이 염색약을 두 분류로 나누시게 된다라면은 시간차를 두지 않고도 충분하게 이처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연유로 이러한 시술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모발 진단을 철저하게 하고 그 모발 진단이 철저히 끝난 다음에 약제를 제조를 하고 그 약제에 걸맞는 시술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시겠죠. 이때에 극단적으로 딱 도포의 방법이 이처럼 나눠진다라면은 얼룩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이 도포의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 이 경계선을 없애기 위해서 가볍게 마지막에 빗질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빗질을 하실 때에 텐션만 강하게 주지 않는다라면 절대 모발이 망가지거나 큐티클층이 방해되는 그런 현상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염색약을 도포하실 때는 항상 정성스럽게 도포를 해 주십시오. 이 염색약을 볼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게 얻어진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술을 해 주셔야만이 실패 없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마음 자세도 없이 무작정 그냥 염색약이야 볼륨은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술을 하시게 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고 시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백 부분부터 차곡차곡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실 때에 분명히 두 가지 패턴의 염색약을 도포를 하기에 경계선을 지워주기 위해서는 꼭 빗질이 가볍게 필요하다는 거. 지금
기염부 쪽에 밝은 톤으로 조제된 염색약을 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생부 쪽에 어두운 톤으로 조제된 약재를 도포를 합니다. 도포를 하실 때 이처럼 극단적으로 딱 경계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경계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꼭 빗질을 필연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빗질을 하실 때는 텐션 없이 가볍게 도포를 해 주시고 슬라이스의 폭은 설득을 시키시면서 또 이 정이 두피에 발라라. 또 이 두피에 발라가지고 모든 걸 다 맞춰달라 하시면 손님 외에는 가급적이면은 두피 쪽은 도포를 안 해주시는 쪽으로 맥없이 10년 동안 잘 몽땅 벌어놨다 그냥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툭 털어넣듯이 손님한테 다 배상해줘 버리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연유로 두피 쪽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 묻지 않게끔 시술해 주는 게 우리 미용사들의 의무고 책임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햄라인 쪽은 관자놀이 부분 쪽은 가볍게 빗질만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지껏 이 BTV를 신청해 오신 우리 미용인들은 제가 염색약을 바를 때 항상 모발을 90도 각으로 들어가지고 이 바르는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90도 각으로 들어서 염색약을 바른다는 것은 그만큼 볼륨감을 죽이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죠. 볼륨감을 죽여버리면은
드라이로 가지고 또 신나게 살려놔야 하고, 또 이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매직기로 가지고 또 몽땅 살려야 하는 그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염색약을 볼 때도 90도 각으로 들어서 좀 차분하고 세심하게 두피에 묻지 않게끔 덮어내 주십시오. 이 90도 각으로 들지 않았을 경우 왜 이 볼륨감이 중요하 그러면은 염색약이란 것은 강한 알칼리제입니다. 이 강한 알칼리제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모발을 억누르고 있다라면은 그만큼 모발은 약해지게 돼 있죠. 우리 머리카락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케라틴 단백질. 이 케라틴 단백질이라는 것은 강한 알칼리나 뭐 강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알칼리나 강한 산성에 의해서 매우 약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약하게 되어 있는 머리카락에다가 알칼리제를 도포해 놓고 냅둬 버린다라면은 그만큼 많은 장애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연유로 여러분들도 도포를 하고 나시면 항상 90도 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볼륨감이 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염색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화라는 얘기입니다. 산화. 공기하고 접촉을 해야만이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공기하고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간에 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공간에 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염색이 되게 돼 있습니다. 90도 각으로 항상 들어주시고, 염색약은 요즘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염색을 하실 때 열처리를 하는 그런 이 염색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염색을 하실 때는 항상 실온, 상온이라고 그러죠. 18도에서 18이라고 하면 좀 뭐하니까 18도에서 23도 사이에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쪽 사이드가 끝이 났고 그 다음 반대편 사이드로 옮겨갑니다. 이 반대편도 역시 저쪽 한편에 시술을 한 것처럼 세심하게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도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색을 함에 있어서 멋내기 염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크라운 탑 부분입니다. 똑같은 연모제, 똑같은 시술 방법을 선택했는데도 왜 크라운 탑 부분이 밝게 보여질까? 저희들이 손님들에게 참 많은 이 질문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크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시죠. 근데 그 부분은 똑같은 조제 방법으로 시술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크라운 탑 부분은 빛이 투과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밝게 보여질 뿐이죠. 물론 이거는 미용실에서 뿐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셔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납니다. 멋내기 염색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들이 이 크라운 탑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그 밝아지는 걸 싫어지신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도포를 하시면서 사이드 끝나고 맨 마지막에 도포를 하시면서 사용했던 남아있던 이 물을 좀 혼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산화제 농도 낮은 걸 따로 조제를 하셔가지고 시술을 해주시게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아직까지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활용이란 것은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염색이나 펌은 화학적인 베이지, 기초 이론만 정확히 알고 들어가신다라면, 원리만 안다라면은 그 나머지 실행 방법은 굉장히 손쉬워지거든요. 염색을 제가 실질적으로 이 세미나를 다니고 또 교육을 시켜 보면서 느낀 것들이, 염색은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어려운 것이지 원리만 알아버린다라면은 왜 어렵겠습니까? 제가 일반 이 학원들, 뭐 우리 보습학원이 이런 데처럼 그 원리를 알고 들어간다라면은 지방대 다닐 이 학생들이 서울대인들 못 가겠느냐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염색이나 펌은 정확한 화학적인 이론 그리고 모발에 대한 지식만 터득을 하신다라면은 진짜 쉬워지는 겁니다. 물론 색채감, 채도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화학적인 바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염색이라고 또 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게으르게 공부하지 마시고 요즘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BTV 하나만으로도 또는 어떤 이 커뮤니티 하나만으로도 우리 미용인들이 정말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니 정치니 풍자니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그런 데 투자할 시간 30분만 줄이셔가지고 우리 미용에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미용인들은 정말로 불경기에도 굴하지 않고 평생 직장으로 삼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동안 꺼멓게 염색은 바람에 우리 염색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따신 봄날이 왔죠. 이 따신 봄날처럼 따신 봄날에는 이쁜 꽃들도 몽땅 피고 또 사람들의 기분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그 사람들의 업그레이드된 기분을 우리 미용실에서 제대로 활용만 하신다라면은 펌이 됐든 염색이 됐든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크라운 탑 부분 밝아지는 게 싫다 그러신다라면은 사용되었던 염색약들을 그대로 두시고 거기에다가 이 물을 조금 뭐 한 20ml든 30ml 20cc든 30cc든 부으셔가지고 산화력, 염색약이 이제 산화력을 좀 줄이셔가지고 톤온톤 개념으로 시술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밝아지는 거에 많이 예방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사용했던 그 염색약 그대로 시간을 짧게 두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셨던 그 염색약을 그대로 활용을 하신다라면은 시간은 물론 짧아지겠지만은 그 염색약을 혼합해 놓은 작용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아무리 짧게 두셔도 염색약이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시간은 짧게 둬봤자 그처럼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화제 농도를 낮추셔가지고 시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밝아지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연방치 15분이 끝나시면 테스트 컬러를 하셔야죠. 테스트 컬러는 내가 원하는 느낌이, 채도감이 나왔느냐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 파악을 하실 때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좀 더 정확히 모발 진단하실 때처럼 하자고요. 몇 가닥을 한 답을 딱 잡으시고 정확하게 닦아내십시오. 닦아내시고 두피 쪽, 신생부 쪽하고 모발 끝 쪽에 느낌이 같은 건지를 먼저 보셔야죠. 물론 채도감은 여기서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명도감부터 파악을 하시고 명도감이 얼추 맞아졌다 하시면은 그 다음 시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 역시 뭐 세미나가 됐든 교육이 됐든 이 매니큐어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필요에 의하다면 꼭 하셔야겠죠. 그렇지 않다라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이 모발 끝을 보면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뚝뚝 끊어지고 있어요. 끊어진다라는 것은 산성에 의해서 우리 모발에 이 강한 수렴화, 이 수렴화가 끝나고 나면은 다공성 모발이 되겠죠. 다공성 모발이라는 것은 모발 끝이 갈라지고 또 서두에 모발 진단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매직이라는 거, 드라이라는 걸 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군데군데에 그 결절열 모발들이 생겨나 있습니다. 그 모발들은 일반 웨이브펌을 하게 된다라면은 모발이 절단이 될 것이고 또 염색을 하게 된다라면은 얼룩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룩을 제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또 경제적인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손님들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거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미용사들이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얘기는 매니큐어를 했던 머리카락에다 지금 이 염색을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촬영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처럼 시간을 오래 할애하면서 정확하게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모발 진단을 하고 그 모발 진단에 따라서 어떤 개념으로 시술을 해야겠다라는 답이 나와서 테스트 컬러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 위에다가 염색약을 한번 입히겠습니다. 입히는데 이 염색약을 입힌다라는 것은 이 더블 토닝, 톤앤톤이라는 개념으로 시도를 합니다. 물론 이때에 여러분들은 닦아내시고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샴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물로 헹구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손님들한테는 어때요? 이 돈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도를 하셔야겠죠. 헹구고 하신다라면은 시간적인 것이 좀 더 소요가 될 것이고 또 뭡니까?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많이 할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상 45만 원짜리를 24만 원짜리로 맹글어 갖고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헹구질 않고 그냥 닦아내는 개념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때에 욱에다가 한 번씩 덧발라주는 염색약, 이 선택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BTV를 시청하고 계셨던 우리 미용인들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염색에 있어서 우리 머리카락의 염색에 있어서 회색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스럽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색이라는 것은 염색에 있어서 회색이라는 것은 메이크업에 있어서 수정색, 노란색을 대변해주는 색상이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에는 빨강색 또는 오렌지색이라는 색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관계로 회색을 더 골라주게 된다라면은 어떨까요? 빨강색도 배기 싫은 빨강색도 좀 제어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회색의 색소 자체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효자 같은 염색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색약을 선택하실 때도 이 회색이라는 염색약은 꼭 필연적으로 미용실에다가 구비를 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 모발 진단을 했었을 때 모발 끝부분에 푸른색하고 녹색이 돈다고 그랬죠. 그것을 지우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탈색이나 또 다른 이 바탕보다도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을 넣게 된다라면은 그 녹색이 조금은 표출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회색을 그냥 마구제비로 넣는 게 아니고 그 회색에다가 바탕색인 빨강색 내지는 오렌지색 또는 쿠퍼 모래색이라고 그러죠. 구릿빛색이라고 그러죠. 쿠퍼 또는 바이올렛을 10대 2 정도로 혼합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때는 산화제 농도를 1%대 이하로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1%대 이하로 낮추셔가지고 조제를 하시게 된다면 두피에 묻어도 절대로 따갑다거나 손님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으니까 모발 끝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뚝뚝 끊어지는 현상이 생겨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도포량의 밸런스를 충분하게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색에 있어서의 클리닉, 염색했던 머리카락을 좋게 보이고 또 건강하게 보이는 방법은 여타 트리트먼트제 앰플 참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만 그거는 일순간적인 작용을 참 많이 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염색에 있어서의 클리닉은 해주겨도 염색약밖에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 미용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색약을 잘만 활용하면은 진짜로 엄청 쉽게 좋은 트리트먼트가 되거든요. 더블 토닝의 최고의 장점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시술하기 전에 모발 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죠. 잡아다니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뚝뚝 끊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산성의 작용이 강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염색을 자주 한 머리카락은 이처럼 뚝뚝 끊어지지 않습니다. 쭉쭉 늘어날 뿐이지, 꼬무들처럼. 근데 산성을 많이 시술하신 분들은 모발이 뚝뚝 끊어져요. 그 산성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우리 머리카락을 숨을 못 쉬게 아예 그냥 이 코와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치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우리 이 염색약은 코와 입을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숨쉬게 한 번은 맹글어주고 또 한 번은 막아불고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애처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염색약 바른과 동시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아까는 뚝뚝 끊어졌지만 지금은 안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 힘 때문에 그러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염색약의 색소가 이 망가진 머리카락 속에 한 번 더 잠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화면상 에이 저놈 새끼 저거 그래서 쇼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이 미용실에서 직방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산화제 농도를 낮추면서 시술을 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톤을 높이면서 시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산화제는 다소 높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는 1%대 이하로 낮추라고 그랬습니다. 1%대 이하로 낮춘다는 것은 우리 모발에 작용하는 그런 힘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현저하게 줄어든 모발에 결국은 색소가 한 번 더 침착을 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망가진 게 눈에 덜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무리를 다 하시고 나면은 타임상으로는 뭐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8분도 들 수 있고 5분도 들 수 있고 혹은 10분도 들 수 있고 12분도 들 수 있고 근데 15분 이상이 지나가 버리면은 먼저 베이스를 깔아놨던 색상하고 두 번째 들어간 색상이 혼합색이 나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타임을 좀 짧게 잡으셔가지고 그 바탕에 깔려있는 색소 위에 랩을 딱 씌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시술이 도포가 다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샴푸실에 가서 헹굽니다. 근데 이 머리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핀셋을 꼭 짜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자욱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염색 끝난 머리는 핀셋을 꽂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거 유념해 주시고 꼭 쭉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절대 샴푸를 하면서 린스를 헹구면서 린스를 쓰지 않겠습니다. 우선 보여드리기 위해서 린스를 하지 않아도 클리징 한 것보다 더 좋은 모발의 윤기나 끈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미용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잠깐만 대기해주세요. 시술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모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은 저희 미용실에서 계륵 같은 존재였던 매니큐어를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술 후에 톤앤톤의 개념으로 더블 토닝의 개념으로 그 다음 염색 시술을 재차해 줌으로 인해서 모발이 망가진 부분의 이 윤기도나 또는 건강한 상태로 보여지게끔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였었죠.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제가 당겨봤었습니다. 모발이 뚝뚝 끊어진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당겨도 뚝뚝 끊어진다는 개념보다는 늘어난다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예, 이와 같이 염색을 한 번 더 함으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부분을 덜 망가진 것처럼 맹글 수 있는 그것이 톤온톤의 기법. 그리고 매니큐어라는 것을 무리하게 탈색제를 활용해서 지우려고 한다라면은 얼룩이 매우 심하게 지겠지만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생부 역시도 지금 제대로 화면에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피 쪽이 밝아진다거나 염색을 했지만 두피 쪽이 밝아진다거나 또 매니큐어가 있던 부분하고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발 끝은 여러 차례의 과정으로 인해서 이 색소 침착이 됨으로 인해서 쉽게 지워지지는 않죠. 이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짱글라낸다라는 그런 방법, 그리고 탈색을 함으로 인해서도 어떻습니까? 얼룩이 심하게 지는 것은 참 예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아무리 샴푸 탈색제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처럼 염색제로 활용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마무리를 해나간다는 것. 그리고 또 역시 화면에서는 다소 어둡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자연광에 나가면은 후차적으로 더 씌워졌던 그 회색제 느낌들이 굉장히 윤기도를 더 부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한테는 제가 샴푸젤을 쓰지 않고 린스젤을 쓰지 않고 트리트먼트젤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데도 매우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죠. 엄청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메뉴를 맹글어서 저희가 손님들에게 권유를 한다라면 그 손님들 역시도 분명하게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것이 저희 미용실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큰 이 매력 포인트, 이것으로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면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누가 맹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패턴만 알 수 있다라면은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내 스스로의 내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출해낼 수가 있겠죠. 손님들한테 이것들을 저희가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이 스타일은 대한민국 전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모방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창출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방이 모방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더 폭넓은 창작으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 미용 정말이지 엄청 쉽게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침체된 우리 컬러 시장, 주구장창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 역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작품을 맹글 때 내가 맹글면은 기준이 되고 나로 인해서 기준점을 다시 재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다 폭넓은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